네, 일촉즉발, 이 정면 충돌의 위기감까지 감돌던 이 남과 북이 무박 4일간에 걸친 험난한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 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네, 지뢰 도발을 부정하고 있는 북측에게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이끌어내기까지 긴박했던 협상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패널 나와 계십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 그리고 최은호 YTN 해설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이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정말 무박 4일간 43시간에 걸친 정말 험난한 마라톤 협상이었습니다. 참 보기 드문 아주 이례적인 협상이었는데요. 결국은 합의점을 찾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먼저 추 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 대표들 철수해라 이런 지시를 뭐 2차례나 내렸다. 뭐 여권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의 뭐 원칙주의가 먹힌 셈일까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면은 국내 정치에서도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원칙을 항상 강조해온 정치인인데. 요번 그 남북 협상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그 원칙주의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회담 과정에서 이렇게 북측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까 박 대통령이 그 남북 회담 장소에서 CCTV로 청와대에서도 다 상황이 들어오니까요. 그걸 보면서 2차례에 걸쳐서 서울로 철수해라. 이렇게 대표단한테 그 말을 했고 이병기 비서실장 그리고 김관진 실장이 만류를 했다 그럽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만류를 했다 그러는데 또 월요일에도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도 그 회담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사과와 재발 방지. 그러지 않으면은 확성기 방송은 계속하겠다. 이런 계속된 사인들이 북한 대표단에 또 더 나아가서는 김정은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 또 대통령의 입장이 얼마나 강한지를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이제 협상이 타결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어느 한 가지 변수 가지고 설명하기는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의지, 그보다 더 큰 것은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 이게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간에 지금 UFG가 열리고 있다는 그 한국과 미국의 의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국의 전성절이 며칠 남아 있기 때문에 며칠만 있으면 전성절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이런 환경적인 변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원칙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여태껏 이제 남북 간의 관계를 보면 북한이 도발하고 그리고 협상하잖아요. 협상을 하면 항상 우리가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께서 가진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협상 단계 들어갔잖아요. 보상을 약속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야 그 악순환을 끊으니까. 그리고 협상을 할 때는 국제법과 규범에 맞게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라. 이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악순환을 끊고 그리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에 맞게끔 그것을 받아내라. 이것이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회담이 이제 2+2, 이제 우리 측에서는 수석 대표가 김관진 이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북측에서는 이제 뭐 권력 서열 2위로 불리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었고, 김양건 대남당당 비서, 그리고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었는데, 이 황병서와 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간의 어떤 뭐 대화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별도의 그 또 방에서 뭐 독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풀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 2+2 회담이 이번 어떤 회담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뭔가 좀 그래도 도움이 됐을까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봐야죠. 북한이 우선 이번 협상을 하루 나올 때 사실상 주도권은 이제 한국한테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협상은 먼저 제의를 하긴 했지만 협상의 상대가 김양건이가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을 찍어서 나오라고 하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나는 네 상대가 아니다. 너의 상대는 우리 통일부 장관이니까 너 상대는 우리 통일부 장관이 나오니까 나의 상대는 바로 황병서다. 황병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황병서가 나온 거고 그것도 북한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우리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하자고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다 북한이 수용을 한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정전협정 자체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판문점보다는 오히려 개성에서 하기를 더 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던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황병사하고 그 김관진 안보실장하고는 49년생으로 나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고향도 뭐 전부 고향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하던데. 좀 거시기한데 하여간 뭐 고향도 그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작년 10월 달에 만나서 이제 안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번에 이제 구면이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황병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표 자체가 사실상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만 초점이 가 있는 거지 사과는 안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김관진 실장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뭐 사성 장군으로서 3군 사령부도 지휘하셨고 합참부 의장도 하셨고 국방부 장관도 하셨어요. 사실상 정군을 갖다가 별 4개를 달고 지휘한 것만 해도 수년인데 군 출신이 아마 이러한 전력을 가지신 분이 없을걸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나는 군을 지금 지휘했던 사람이다. 40년 가까이 군에서 내가 성장했던 사람인데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희들이 아무리 오리발을 내고 발뺌을 해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다. 네. 그래서 이런 뚝심, 그 김관진 안보실장의 뚝심이 황병서가 피해 나가고자 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느냐. 물론 둘이의 이제 같은 나이도 있고 같은 고향도 있겠지만 예, 이런 것이 알겠습니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요. 이번에 보면 어쨌든 나흘간이나 날짜로는 나흘간이나 43시간 이제 그렇습니다.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측 협상 태도에도 변화가 있다고 좀 봐야겠죠? 회담 시작할 때 황병서가 한 이야기가 있죠. 그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그 판문점 남측에 북한군의 총정치국장이 온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달라. 이렇게 황병서가 시작부터 말했다 그럽니다. 네. 네. 한 수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 한 수 적고 들어온 것이죠. 그 남측이 좀 그걸 몰라준다고 좀 볼멘소리 하는 예, 경향도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황병서 북한 대표단의 목표는 가장 큰 목적은 요번에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목표였을 겁니다. 네. 그거는 김정은 본인한테 그 자기들이 최고 존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왔을 거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시작부터 북한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과거 김정은의 협상 스타일을 보면은 2년 전에 개성공단 그 문제할 때도 폐쇄를 일방적으로 했다가 우리가 강하게 나갔지 않았습니까? 네. 물자 그리고 사람 다 빼고 나니까 북한이 다시 이제 그 원지치하고 원상복구 합의하고 요번 협상도 좀 비슷하게 간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한의 벼랑끝 협상이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막힌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